박영식의 정치야 시장 오늘 벌써 목요일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목요일 사전투표 당일이었고요. 야, 이게 이 정도로 놀라운 사전투표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 역시 이 국민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 오매불망 아주 기회만 와봐라. 찍어보고 찍어줘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응징의 성격이 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목요일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새로운 조합입니다. 약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두 분은 같이 방송하시는 건 처음은 아니시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우리 본 적 있지 않아요? 대기실에서는 지나간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아, 그 진짜요? 저는 워낙에 거짓말 합니까 언제? 아니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두 분 다 워낙에 이제 여러 방송 다 같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두 분이 같이 하신 줄 알았죠, 저는. 네. 그건 아니었고. 네, 했어도 오늘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네. 또 여기 또 스튜디오가 오윤혜 씨가 또 처음이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때 또 여기 오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많이 어려웠습니다. 주차장 찾느라고 솔직히 4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여의도 맨날 왔었는데 네.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조금 특이한 곳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죠? 네. 하지만 잘 찾아왔습니다. 예, 네. 네 번을 도셨다고 하니까. 네. 근데 여기 근데 주차 공간은 괜찮? 네, 괜찮았습니다. 한번 밤 10시인데 주차 공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공간은 괜찮고 여기 공간도 괜찮? 네, 네. 그러세요? 여기는 급조된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카메라 앵글이 네. 훨씬 낫네요. 아. 여러분들은 실물보다 1000배 나은 스튜디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정말 그 화면 그대로십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네. 4K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모공까지 다 나온대요. 아, 그래요? 네. 제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네. 저는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네. 예, 너무 예쁘게 나오신다는 얘기인 줄 알고 저희 아, 장비 네.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어쨌든 저희가 아주 깨끗하게 맑게 나오니까 네, 그렇네요. 뭐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맑게 나오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뭐 제가 뭐라고 스튜디오에 대해서 네. 네. 아니 근데 네. 워낙에 그 방송 장비나 이런 것도 잘 알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나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제가 컴퓨터는 알고 네. 근데 참 방송 장비는 뭐 제가 뭐 아, 그러세요? 저는 모든 거에 다 달인이신 네, 줄. 달인이고. 근데 여기 스태프분들이 정말 능력자라고 느끼는 게 네. 진짜 화면은 어디 KBS나 MBC 공중파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실제로 보시면 여기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예. 하지만 화면은 정말 좋다. 네, 오. 여러모로 저희가 이제 네. 나아질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비밀기지 같아요 여기. 예. 그 좋게 좋게. 옷도 비밀기지처럼 입고. 예, 민방위복이라고 많이 불리긴 하는데 예, 네. 비밀기주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오윤혜 씨를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범접하지 못하고 있는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에 예, 그리고 실제 그 직접 거기에서 출연자를 만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출연을 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앞에 방송에서는 신인규 변호사랑 같이 방송하다가 본인도 뭐 어쨌든 그 자리에서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장을. 직관하고, 네. 근데 뭐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실제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어떠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6월 3일 이후로 네. 이분을 방송에서 직접 대면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아주 그죠, 잘 되면. 당연하죠. 잘 되면은. 네.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하고 갔는데 네. 우기 오빠가 네. 너 네. 잘하려고 하는 순간 망친다. 저의 질문지를 보더니 다 X표. 너다운 질문을 해야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하라고. 자기가 뭔데 나를 규정 짓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다운 질문이 아니야 막 하면서 다 XX. 네. 그래서 그냥 준비했던 걸 다 덮고 네. 얘기를 들으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질문을 이어갔고요. 예. 제가 생각해도 좀 기특한 질문들이 많았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제가 뭐 전체를 다 보지 못했고 한 절반만 봤는데 네. 혹시 어떤 게 가장
가장 기억에 많은 남으세요? 발언 기회도 없었어요. 솔직히 우기 오빠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했던 질문은 한 3개 정도였는데 예. 하나는 본인은 반드시 이뤄야 할 개혁인데 여론에 너무 예. 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거냐. 예, 그거 예. 궁금했었고. 오, 예, 예. 왜냐면은 여론이라는 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실까? 과거 그걸 못 해내셨던 대통령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질문했고 네. 또한 오. 괜찮았죠? 전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답은 매부쇼에서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제가 항상 실생활에서 궁금했던 게 네. 피해 규모나 피해 자금이나 피해 수에 비해서 경제사범들의 처벌이 너무 낮다. 네네. 진짜 전세 사기범, 막 이런 피해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그 부분 해결 가능하냐? 예. 그렇게 물어봤죠. 오. 네, 그랬더니 너무 쉽게 가능하다. 이건 제도만 바꾸면 된다. 예. 그 명쾌한 답을 주셨고. 어. 네. 3가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마지막 거는 마지막은 질문은 아니었고. 네네네. 반응이나 이런 리액션이 괜찮았다라는.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거의 오열을 하셨던. 네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온 거예요. 네네네. 네. 오열을 하셨던. 오열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네. 저도 한마디만 하자. 네네네. 그래서 그럼 한마디 해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비상계엄 이후로 5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고아처럼 지냈다. 지도자가 없이. 예. 그런데 6월 3일에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지도자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제 마음을 전달하는데 예. 저도 모르게 제 말에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울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울음을 겨우 참고 투표 동료를 하면서 밝게 마무리를 지었죠. 예. 네. 또 이제 그 마지막 발언을 많이들 네. 기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들 막 그 발언이 너무 좋았다라고 커뮤니티에서 공유해 주시는 거 봤어요. 그래요? 예, 제가 중간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 발언을 다들 이렇게 따가지고 코멘트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디 네. 팸코 이런 데서 설마. 저 거기는 안 봐요. 거기는 안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윤혜 씨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데도 있군요.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아처럼 살았다라는 표현, 그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아노미 상태였다 보니까 맞아요. 컨트롤 타워도 없고 사실 우리가 믿고 기댈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오늘 있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 여러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챙겨보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조목조목 좀 한 문장 한 문장 따가지고 볼 건데, 누군가가 통합과 정치 보복 없는 합리적 국정을 얘기하니 그러면 다 봐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던데 그건 아니다. 할 것은 하되 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 표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보복은 하지 않되 네. 내란이나 이런 수사 관련돼서는 엄단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불쇼에서 얘기하기 전에도 패가망신할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네.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입장을 동시에 반복을 하면서도 우려가 될 만한 지점들은 아주 콕 못을 박아놓고 내가 반드시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뜻으로 보이는데,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혹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이고 네. AI 아니시죠?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좋다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 아니,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네. 아닙니다. 나쁘다 그러나. 예. 혹시 국장 하세요? 국내 주식? 저는 주식 안 합니다. 그러시구나. 우기 오빠도 오늘 자기가 웃음 팔아서 번 돈 다 국장에 망했다. 근데 저도 제 눈물과 웃음 팔아서 번 제 전 재산 국장에 지금 다 녹았거든요. 왜 떡상할까봐? 다 개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이제 네네네네.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예. 트럼프가 당선되고 계엄이 선포되고 막 기타 등등의 이슈들로 예.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네네. 막 주식은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공약이 저한테도 확 와닿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설명을 들었죠. 아. 요러요러한 것들이 바뀌면 예. 충분히 우리나라에 5천 된다.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 예. 네, 부동산 말고 다른 곳에 투자처도 예. 우리 국민에게 정말 필요하다. 예.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저희 댓글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네. 국장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국장 개조하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저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미 모든 유튜브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종목이 마이너스 93%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럼 뭐 심지어 작전주예요? 심지어 굉장히
심지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추천해 준 거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다 있어요. 네. 어쨌든 이게 이거는 그냥 제 네. 개인적인 얘기니까 뭐 얘기할 네. 필요 없고. 자, 아까 우리 너무나 좋게 평가를 해주셨던 우리 김민아 평론가에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을 안 해요. 근데 아니 그 주식 얘기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에 앞서서 했던 발언들,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들. 돈이 없어서 주식을 안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주식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상황과 연관돼서 네. 여러분의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 네. 가격이 떨어져서도 걱정이지만 네. 평소에 주식 시장에 대한 많은 의문과 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슈만 터졌다 하면 그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항상 네.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뭐 사실 지난 정권 때도 대주주 이제 기준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금융소득세 이 매기는 기준이나 이런 거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으면 항상 사실은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과정에 네. 항상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먼저 작동해가지고 투자자들하고 정부 정책하고 이게 항상 부딪히는 지점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 때도 뭐 마찬가지 논란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그냥 뭐 공매도를 그냥 휙 뒤로 이제 던져버리고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권을 잡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여론하고 이 어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이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여러모로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이제 새 정부는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어려운 국면 속에서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부터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오늘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거잖아요. 네네.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뭐 경제를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손댈 데가 많을 건데 그럼 반드시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 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어떻게 좀 이 불신과 새 정부의 어떤 개혁의 간극 네. 이런 거 어떻게 메꾸느냐 네. 어떻게 메꿀 거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장난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확실하게 단죄를 하는 것부터 신뢰를 제고하고 네. 그리고 그런 신뢰를 제고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옛날에 죄진 사람들은 좀 봐주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일단. 네.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은 초반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 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 뭔가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봐주지 않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그때는 검찰에 좀 의존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이 봐주지 않고 그러면 계속 수사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검찰의 힘을 상당히 이제 키워주는 국면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면서 검찰 개혁 6대 범죄 수사 영역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이제 쥐고 가는 그림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믿음을 또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 수준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예. 이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공격이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편에서 계속 이재명 총통이라고 하던데 네. 예. 네. 총통이라는 총통은 용어를 김민아인데. 그러니까 총통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네. 또 이재명 총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전 처음 들었는데 아, 방금. 김민아 공화국이란 유튜버의 총통 역할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말끝마다 이재명 총통이라고 하죠. 네, 이재명 총통. 네. 고도리에서 4개 나오면 여기 고도리 얘기 안 돼. 근데 괜찮습니다. 총통이라고 하죠. 예. 네, 4개 나오면.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을 총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다 본인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뭐 눈에 뭐만 보인다 네,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독재를 막자 이러면서 이재명 총통이라고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망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을 시키려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끊으려면은 정치 보복은 안 한다는 얘기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동시에 이제
요거를 이제 안심을 시키려면은 네. 정치 보복은 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단죄할 것은 단죄하고 간다.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여서 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정치 보복은 뭐 평가의 영역이긴 한데 그 국민의힘이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법대로 해주면 된다. 법치주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 뿐이니까 뭐 이제 과거 이재명 후보가 실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치적인 기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사법적 형평에 맞지 않게 선택적 수사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의 수사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부쇼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가 잘 정의를 해놨다. 예.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나올 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터는 거. 네. 그거 되게 보복이고 보복 수사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이 했던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죠? 그대로만 안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윤석열은 심지어 예전에 과거에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했잖아요. 네. 깡패 인증하신 그러니까 이제 거죠? 깡패가 하는 짓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서 네. 그 이제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뉴스 알죠? 사건. 예, 예. 언론인들 가지고 또 뭐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 대선 때 네.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라는 이 인터넷 매체가 그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주임 검사였던 네.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 네.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조영 씨가 대출 일으켜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제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돈 빌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그때 부실 대출을 수사를 안 한 것이 있지 않느냐, 봐준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그때 김만배 씨가 박영수라는 분을 원래는 박영수 특검인데 이상하게 돼갖고 이제 잡혀가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박영수라는 분을 변호사로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조영 씨가 그 인연으로 이게 윤석열 검사가 봐줘가지고 수사 안 받은 거 아니냐. 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요 비슷한 보도를 경향신문도 하고 JTBC도 하고 이 언론들이 이제 인용 보도도 하고 자기들이 취재도 하고 했는데 네. 이거를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네.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향신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 2년 수사했잖아요. 1년 넘게 1년 한 9개월인가 수사했잖아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해가지고 경향신문 보면 한 이틀째 그거 가지고 이제 야 이게 검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경향신문 압수수색하고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자는 막 이거 가지고 JTBC에 있던 기자는 그만두고 뉴스타파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랬잖아요. 네. 이게 정치 보복이고 이게 깡패지. 네. 이게 깡패요 이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뭐 예? 이렇게 한 정권에서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상대편에다 대고 독재를 할 것이다. 이재명 독재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총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양심이 없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총통은 나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김민하 공화국에 네. 가보시면 김민하 총통이 열심히 신문 검열도 하시고, 그죠? 우리 공화국의 시민들과 만날 기회가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또 유명한 유튜브인 오정TV도 여러분들 네, 많이 네.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MBC 뉴스아이킥에서 재외국민 투표하신 분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왜냐하면 네. 재외국민이 최고 투표율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투표율 높았죠. 정말 이분들은 네. 2박 3일 운전하시고 12시간 운전하시고 막 되게 힘들게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셨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까지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한 게 뭘까요? 라는 질문했을 때 외국에 살다 보면은 나를 증명하는 첫 번째가 국적이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네. 뭐 교수든 어디 PD든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위협받게 되더라.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모인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애국심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최고 투표율이 무색하지 않도록 네. 우리는 5분 10분이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죠. 영식 씨 했죠?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혹시나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했으면 예,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했습니다. 네. 진짜 안 하신 분들은 꼭 내일이든 6월 아니, 근데 3일이든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 재외국민 투표에서 보여준 그 투표율처럼 우리 국내 투표율도
신기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어쨌든 신기록 세웠잖아요. 맞아요. 19.58. 예, 지난 대선 첫날이 17.57이고 총 합이 아마 지난 대선 때 36점 얼마였을 거예요. 근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이 한 40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투표 40 돼서 한 80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77% 나왔잖아요. 77.1이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럼 80은 나와야죠, 솔직히. 맞아요. 최소. 이번에는 내란 이후인데 맞아요. 80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오은혜 씨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다들 각자의 사유가 있죠. 예, 이 투표율이 투표를 하러 나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그 힘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 하시러 가는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전 투표지 않습니까? 네. 사전 투표. 근데 사전 투표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전 투표가 싫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SNS나 이런 걸 봐도 이미 사전 투표를 싫어할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사전 투표 욕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오늘도 사실 뭐 뒤에 말씀하시겠지만은 일부 이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근데 요거는 이제 선관위가 인정한 사례가 있는 거지만 네. 사소한 꼬투리 모든 꼬투리를 다 찾아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투표함에 무슨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투표하면서 찍힌 사진들 있잖아요. 네.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 네. 이런 보도된 사진들의 어떤 자기들이 시비 걸고 싶은 모든 걸 다 찾아내가지고 봐라 사전 투표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상하다. 네. 자기들만의 이론 있잖아요. 사전 투표의 이론 무슨 뭐 빳빳한 투표지, 뭐 네, 배춧잎 그렇구나. 투표지 등으로 예. 상징되는. 형상 기억종이도 기억나고요. 네. 네. 그 노벨상 받는 돈인데 그거. 네, 네. 그거 있으면 노벨상 받지. 예.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부자 되지 그러면 뭐하러 지금 이러고 삽니까 우리가. 네, 네. 근데 아무튼 예. 그런 이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뭔가를 다 찾아내가지고 네. 다 지금 사전 투표는 부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사전 투표를 안 하겠죠. 네. 부정 투표인데 왜 하겠습니까?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고 공약을 해놓고 하지만 사전 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후에 그렇지만 사전 투표는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 안 하겠죠 이분들은 다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전 투표를 꺼리고 있음에도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예년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은 네. 어떤 분들이 지금 사전 투표를 하러 간 거겠습니까? 상식적인 분들. 그렇죠. 네. 이 집단 지성.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이 내란 사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이것은 비상한 상황이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주권자가 나서야 된다. 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유인을 가진 분들이 지금 투표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표심이 반영된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요 얘기를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 네. 아마도 이제 사전 투표가 싫은 분들은 본 투표 때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이분들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본 투표 때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뭐 예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네. 예. 흥이 덜 날 수 있습니다. 네. 자기들끼리의 싸움도 있고 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투표율이 아주 높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원론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렇죠. 약간 본투표 가서는 네.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네. 하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또 무조건 가서 투표하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네.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전북, 전남, 광주 이쪽은 그 시민들의 3분의 1이 거의 투표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 전 저거 보고 놀랐거든요. 그에 반해서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13.42%. 아, 근데 제가 네. 저도 취재 차원에서 몇 개 보수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네, 네, 네.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사전 투표는 절대 안 된다 분위기예요. 아, 부정선거 떠올라서. 예. 네. 무조건 여러분들 본투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전 투표를 절대 안 하는 분들이라서 네. 아마 이제 그런 보수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그걸 뭐 보수라고 부르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반지성적인 그런 멘트에 낚이신 분들이 좀 보수 유권자의 확률이 높다 보니까 네. 대구 지역 분들 혹시 그런 거에 영향 받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구 시민분들이 전혀 뭐 어떤 양식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제 좀 다수의 분들이 보수 편향적이다 보니까 그런 카톡방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겠는가 싶고요. 아 근데 이건 좀 걱정이긴 해요. 아까 잠깐 언급해주신 선관위. 선관위 내용을 보니까
어떤 선거인은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다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 용지를 소지한 채로 식사하고 돌아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한 문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 앞에서는 투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 저마다 손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네. 야,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또 벌어지나 좀 걱정이긴 하네요, 진짜. 이게 사전 투표를 하시고자 하는 이제 시민분들이 몰리면서 거기 네. 안에 기계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나 봐요. 배치가 뭐 6, 7개밖에 없다 보니까 대기줄이 예. 계속 길어져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선관위가 잘못했다. 이런 그죠. 작은 빌미도 주면 네. 안 되는 이렇게 아주 민감한 시기에 네네네. 이런 실수를 한 게 잘못됐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신분증 네.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이탈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기도 해서 이거 또 따로 발표할 텐데 네. 어쨌든 아까 저희도 이 주제는 방송 온에어 하기 전에 바로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네.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요거를 또 기가 막히게 물잖아요. 그럼요. 네, 국민의힘의 네. 배현진 의원이네요. 아 그래요?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서 이번엔 밥그릇 투표냐. 아 무슨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 첫날에 나오지 말아야 될 뉴스가 보도가 됐고 사전 투표를 안심하라고 정치인들이 이제 투표 참여를 독려했고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했는데, 네. 야, 이 선관위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일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제 누적이 되면 그쵸. 부실 선거가 아니라 이제 부정 선거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미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 당부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관리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다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는 이 상당수의 지지자 및 당원들은 이 증거 나온 거죠 지금 증거 나온 거고 선관위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이제 음모론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이게 어쨌든 줄을 본인 확인하고 투표용지 나눠주고 회송용 봉투 같이 나눠준 다음에 줄을 세워 놓은 상황에서 밥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산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해산한 다음에 뭐 배고픈 사람은 밥도 먹고 와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들의 음모론적 사고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바꿔치기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 확인을 하고 이제 투표용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과한 얘기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혹 제기는. 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면 네. 이제 황당해지는 거예요 사태가. 네. 그렇네요. 그 뭐 제가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면 중국인이 아니라면 고양이가 와서 했다. 근데 그건 고양이는 이제 보이니까 그건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왜 주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선관위 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또 하필이면은 그 선관위 원장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물론 이제 이런 각자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입장이 달릴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끼리는 이거 뭐냐 이거 혹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네. 이게 물론 선관위가 잘못을 한 거죠. 선관위 잘못한 거고. 근데 일선에서 이 사전 투표소를 담당하는 이런 인력 중에 제대로 지금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잘못이 있는 거고. 교육이 왜 안 됐냐? 이 전국 단위 선거를 하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소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평소에 상시적으로 선관위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동원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평소에 주민센터에 있거나 예. 그러니까 일반직들이 동원이 돼서 네. 이 아마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해서 이제 어떤 사안인지는 확인을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네.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추정을 해봤을 때는 아마도 평소에 선거 관리 업무를 안 하는 인력 중에 네. 좀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는 분이 평소에 다른 일 하던 분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그냥 막 서 있고 혼자 파니까 일단 그냥 뭐 본인 확인하고 투표용지 나눠줬으니까 네.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결과 같은데 아 설마요. 근데 설마라는 게 이제 설마 근데 선관위 직원이요?
아니 선관위 직원이 아닌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파견 나온 파견 그렇죠. 나왔거나 이제 그 선관위 업무를 잘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평소 선관위 업무를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 아주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안 한 거죠. 근데 현장에서. 공무원이면은 그런 걸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근데- 사람도 제가 또 이 민원의 최전선, 공익근무요원, 네, 민원의 최전선에서 네. 이 민원의 최전선에서 보니까 그런 격전을- 인간이 있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 공익근무요원이 더 훌륭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네. 어떤 경우에 이제 이상한 분도 있을 수가 있다. 공무원 사회도. 그래서 그런 이제 돌발적 아이고야. 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이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방지를 선관위가 맞아요. 했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뭐 입이 2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이건 네. 이거는 선관위가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중요한 선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선거죠. 이거를 또 부정 시비를 붙여가지고 선거 결과가 잘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잘 모아졌는데 이 결과를 또 오염시키는 오해받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 19.58% 내일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원래 얼마였는데요? 뭐 한 36까지가 최대치였던 걸로 사전 기억해요. 투표가? 네, 대선이 지난 대선이 한 36.93%까지 간 것 같아요. 36.93 사전 그래요? 투표가. 그거보단 높아야 하니까 예. 39.93%. 40이 되면 좋겠어요. 40 가까이 간다. 네, 40 예. 가까이. 혹시 우리 평론가님은 숫자에 약해가지고. 예, 아니 강하시잖아요, 저보다는. 그래요? 네. 뭐 꼭 알아맞히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네. 나도 그럼 40. 40 네네, 정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일,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점이 그게 있어요. 이때는 금토, 금요일, 토요일을 했고, 네. 지금 이제 목금을 하잖아요. 평일이죠. 그래서 내일 평일이니까 혹시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도 좀 있죠.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이게 6시까지잖아요. 보통 8시까지 그쵸, 그쵸, 내일은 그쵸, 또 예. 6시까지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예. 이것도 영향을 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꼭 생각합니다.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20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이 첫째 날은 17.57%로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36.93%로 끝난 거니까 네. 대략적으로 당일에만 한 뭐 19%가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라서 한 2% 더 올라갔다라는 주말 프리미엄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네. 그거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9.58이 동일하게 나온다. 이러면 아까 이제 오은혜 씨가 말씀해주신 그 정도 39, 38 나오는 거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최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본투표까지가 80%. 사전 투표하실 때는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수전증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전증? 근데 약간 손이 되게 떨리면서 근데 어딘가를 찍을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혹시나 그 칸을 벗어날까. 혹시나. 그리고 이게 막 달달달달. 그 짝대기 있잖아요. 네. 이건 뭐 어디에다 잘 맞춰야 되는 거야? 혹시 잘 안 맞추면 혹시 안 될까? 막 되게 꾹 눌렀는데 예. 오늘 이재명 대표님도 유권자시잖아요. 예, 자기도 그렇게 많은 투표를 했지만 오늘 가장 떨렸다. 아. 너무 손이 떨렸다. 혹시나 잘못 누를까 그래, 봐. 그러니까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예,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오늘을 기다렸는데 네, 네. 투표하기를 예, 귀하게 했습니다. 저도 뭐 공감합니다. 저도 막상 딱 들어가고 나니까 기분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되게 바랐던 날인데 투표를 하면서도 참 기분도 이상했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구주화는 사퇴했지 하고서 한참을 봤어요. 그래요? 구주화 후보는 사퇴했지. 사퇴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구주화랑 친하세요? 왜 이분이 아니. 관심이 많아요? 아니요. 관심 저 없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구주화 후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자유통일당 후보였는데 후보를 사퇴하셨구나. 등록하고 나서 한 3일 있다 사퇴했을걸요? 그죠? 김문수 지지하면서. 맞아요. 진짜요? 전광훈 쪽에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사퇴를요? 아니. 투표. 사전 투표를. 네. 내일 하든가. 내일 하든가. 오늘 안 했으니까 내일 하든가 본투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가르시는 거죠? 언제 하든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사전 투표 하시든 본 투표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나실 때 가실 것 같아요. 그럼 내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해도 되죠. 네. 그냥 사전 투표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네, 뭐 하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예, 국민의 주권을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는 게 인기인가 봐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유세장에서 네. 제가 백현동 삽니다. 어머나. 매일같이 주민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구박을 받는 건 멈추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와, 했거든요. 똑같다. 똑같았어요? 네, 네, 눈을 왜 감으시는 건데요? 이거 감정으로 몰입해야 돼. 이게 확실히 눈이 감아야지 그 톤이 나오십니까? 떠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사회자가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까? 이분이 아하하하. 눈을 계속 감으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 김문수 이랬다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워낙 반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제가 맡겠습니다. 입에 붙은 거예요. 이재명만 하고 다니니까. 입에 붙은 거죠. 네, 이게 다 표심에서. 근데 이분만 그런 건 아니었고 손학규 맞아. 아저씨도 대놓고 그분은 2번이나 연속으로. 아주 우렁차게 이재명 했잖아요. 네, 역대급 저는 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의 네. 역대급 장면 중에 아니 하나. 우리 꽃무진님은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초대한 줄 알았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나면 한번 초대해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네. 꼭 그래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네. 이 톤으로 인터뷰하고 싶네. 근데 왜 이럴까요? 실수가 있죠, 당연히. 아니 그 뭐 일부러 하겠습니까? 근데 실수인데 네. 김문수가 입에 안 붙나 봐요 일단. 물론 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이재명만 계속하니까 네. 그 앞에도 계속 이재명 요 세 글자만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재명 후보가 되면 무슨 뭐 독재가 되고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그게 계속 간 것도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할 때도 제가 볼 땐 김문수가 입에 잘 안 붙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사실 네.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나 보다 싶은 거죠. 음. 손학규 씨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실. 손학규 씨가 사실은 지지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한덕수 전 총리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한덕수와 내 친구 한덕수. 네. 그래서 한덕수가 되면 한덕수를 중심으로 개헌 빅텐트를 만들고 그쵸. 개헌 빅텐트를 반 이재명 빅텐트로 확대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내 친구 한덕수가 물어봤더니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경기고 나왔다고. 동창.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한덕수라고 할 준비만 돼 있는데 김문수를 무리하게 한덕수로 갈아 끼우느라고 네. 그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벼랑간에 김문수 지지를 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사실은 없는데 열심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나와서 억지로 김문수 지지라고 얘기하려니 그 말이 잘 나오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고. 이러다가 투표장 가서 이재명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진짜 저는 그 생각 똑같이 했어요. 항상 너무 이재명 계속 심지어 맨 위에 있어. 그러니까. 안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데 어. 예, 바꿀 수 있습니까? 이랬었잖아요. 한 장 더 주십시오. 네. 한 장만 더 주십시오. 예.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투표 때 한번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아주 오래전 투표 때 녹색당을 찍고 싶었는데 우리 녹색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헐. 그랬는데 그거 제가 찍고 밑에를 잘못 찍어 저기요 한 장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이랬더니 바뀌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미쳤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서 그때 제가 투표용지 하나에는 하나만 정확하게 찍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더 이렇게 그 경험이 있으셔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총선 때 어떨 때 막 길죠. 이만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힘들죠. 맞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름을 또 분따가지고 세밀의 민주당이 나오고 잘못 찍는 표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겠죠. 네.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녹색당 우리 녹색당과 잠깐만 근데 저도 그 차이점을 잘 그럼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 사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정당 전문가님? 무슨 녹색당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던 것도 같은데 네. 잘 뭐 네. 생각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알겠습니다. 뭐 네. 새누리당이 있었던 때도 있고 예, 뭐 예.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갖고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사전 투표율도 아까 저희가 같이 예상을 해봤는데 어제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거의 없다님과 황희두님과의 어떤 숨막히는 후보별 득표율 그래요? 대결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나름대로 어제 얘기했지만 또 까먹었다. 54, 아, 이재명 후보 54, 38, 어. 6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네. 54, 38, 6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제작진이 저장해 놓으셨을 텐데 네. 오시는 분들마다 왜냐하면 이제는 투표가 끝나고 모시니까 네. 꼭 물어봐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왜냐하면 오늘 민주당 관계자랑 방송을 같이 하는데 네. 그 선대위에서 아예 퍼센테이지도 얘기하지 말고 네. 무조건 우리는 3표가 부족하다만 얘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분은 가능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더해서 꼭 100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냥 생각하시는 하는 대로 거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52.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저는 맞추고 싶으니까요. 네. 52. 자 이재명 후보 52%. 네. 그리고 37. 김문수 37. 네. 예. 그리고 이준석. 4. 4. 네. 4. 이거는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5% 미만으로. 네. 4. 권영국 후보까지 계산을 하셨나 봐요. 예. 네. 4. 그냥 거기까지만. 네. 예. 4. 52, 37, 4. 네. 호.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 안 되죠. 100이 안 되긴 하죠. 그러면 네. 권영국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시죠 그냥. 5% 미만이면은 선거비 보존이 빵원 아니에요? 아니, 10% 10% 미만이면 아, 10% 미만이면 무조건 빵이에요? 다 빵이에요. 예. 5% 미만이면요? 그런 거 똑같군요. 그건 상관없어요. 기준이. 똑같아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바꿀래요. 어떻게 4 바꿔? 아니고 한 6은 나올 것 같아요. 6 솔직히. 오케이 좋습니다. 네, 6. 52, 37, 6이 6,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우리 저와 오윤혜 씨의 예상을 들으신 분들도 네.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각자의 예상을 댓글로 주고 계시는데 네. 사실 우리 총총님의 그 예상을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네요 이분들이. 김민하공화국 시민들을 많이 모셔왔나 봐요 오늘따라. 아니요, 뭐 아니요 크로바 존스님은 계속 총통 말 많이 시켜라. 아. 총통 예측이 궁금하다. 총통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러시길래 왜 그러시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감각은 없지만 네. 본능적으로다가 아까 뭐라고요? 52라고요? 일단 오윤혜 씨는 52, 37, 6을 했습니다. 52, 30, 37, 5.9. 아 이러면 핵 노잼이 되잖아요. 네? 진짜 냉정하게 예상해 주시면 안 돼요? 평론가답게. 아니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혹시 그러면 이거 레인지를 좀 드려야 되나요? 몇에서부터 몇 이렇게? 아니 숫자에 대해 약해가지고. 뭐 이거 맞추면 뭐 주실 거예요? 상품권? 우리 대표님이 아마 네, 뭘 좀. 뭐 주시긴 할 거예요. 뭐요? 지금 눈빛이 네, 뭐를 주시긴 할 것 같아요. 아, 가까운 사람한테? 예, 예. 그죠? 예, 스타벅스 케이크 상품권 이런 거. 아, 원하는 거. 원하시는 스타벅스 케이크 이런 거 드린다고 하니까. 아, 50은 넘습니까, 근데? 그럼 50, 40, 50, 40? 6. 6, 진짜요? 90. 근데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이거 있어요. 50, 네. 40, 아마 뭐 9 말씀하신, 8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50, 40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지지율이 핵심이잖아요. 네네네. 네? 대충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네. 이 득표율은 네. 50%를 이제 넘느냐 마느냐 이게 있는 것 같고 네네. 원래는 이제 50%를 넘어서 51.6%를 넘는 거냐 이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51.6%라는 거는 박근혜가 한 거고 근데 네. 그때는 양자 대결이었거든요. 이게 다 예, 합해가지고 예. 양자 대결에서 51.6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네. 다자 대결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구도여서 51.6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자 대결이지만 또 내란 파워가 있어가지고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가능성을 따져보면 좀 걸치지 않을까. 그래서 50선을 하면 잘하는 거다. 이번에. 진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요거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이준석에 달린 거죠. 요게. 그리고 그래요? 김문수도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거 나오는 걸 쭉 보면은 네. 보수 유권자층이 막 결집을 해가지고 지금 네네.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전 투표율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예. 보수 유권자층이 지레 이제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좀 빠질 수가 있는데 빠지면 또 이재명 후보 득표율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51.6이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분위기를 봐서는 네. 좀 받쳐주긴 받쳐줄 것 같아요. 그럼 40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김문수는. 와. 근데 많이 보시는구나. 요것도 이준석으로 세느냐
아니냐. 따라서 40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 불쾌하게 이준석이 키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은 예. 상황이 뭐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면은 이재명 60, 김문수 뭐 25,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뭐 6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네. 아주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충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막 여론조사 결과를 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충 이렇게 다 뒤섞어서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네네. 저의 바람과 상관없이 네.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네. 그럼 이준석 후보는 네. 제가 전에는 약간 약오를 하고 네. 9.9 맞아요. 9.9 하셨잖아요. 9.9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상 말씀을 예. 드려왔는데 예. 그래서 웬만하면 9.9가 나와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할 거지만. 이 망언 때문에 예. 이 망언을 했기 때문에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빠진다면 예. 빠진다면 이 얘기 계산을 역으로 해야죠. 그러면 네. 빠지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둘 득표율이 올라갈 거잖아요. 예. 빠지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계산을 이렇게 50, 수정하셨다. 46으로 하면 대충 맞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네. 굉장히 실현 가능한 그런.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예. 황당한 숫자가 그냥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이재명 후보 막 55 나오고 김문수 예. 예를 들면 뭐 30 예.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김민아는 역시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역시 김민아는 잘한다니까 이런 말씀도 주시고 사회자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김민아 총통한테 그런 식으로 자꾸 예상을 촉구를 하느냐 이제 이런 지금 핀잔이 있어서 네. 우리 총통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제가 또 사과- 드리도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심심한 사과가 유행이잖아요.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그 키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